사업주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 역시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해운 항만 기업의 96%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돼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신항의 한 물류센터. 30대 김모 씨가 퇴근하던 중 42톤 컨테이너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물류센터 소속이었고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 50인 미만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해운항만 기업 대다수가 이렇게 법 적용을 유예받을 전망입니다. 해운 항만 분야 사업체 1,953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체는 1,511개로 전체 96%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탄실하게 해서 실제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더 큰 문제는 직원 수 5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항만당국은 정확한 사업체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80%인데 이 중 3,300여 곳이 5인 미만 기업인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 업종들이 전부 다 뭐 협회나 이런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그 전반적인 그걸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당장 이번 주부터 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 내부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구역인 항만 특성상 땅 주인은 국가, 관리는 민간 운영사, 하역과 검역 등 실제 작업은 또 다른 개별 기업이 도맡다 보니 누가 어느 수준까지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사고의 책임 소재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 구조는 대부분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위험을 줄이는 데 내가 기여할 수 있고 그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의 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난 3년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같은 중장비에 깔리거나 추락해 숨진 노동자는 12명. 사고가 났다 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항만재해에 더 엄격해야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 달에야 기업체들의 법률 자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자유무역지대인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받은 나라 땅에 다시세를 놓는 불법 전대 행위를 벌여 매년 수억 원씩을 챙겨온 물류업체가 항만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한 물류창고 부지. 물류업체인 D기업이 지난 2015년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땅으로 33,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는 최근까지 4개 업체가 추가 입주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D기업이 물류창고를 짓고 남는 땅을 다른 업체 4곳에 또 세를 준 겁니다. 불법 전대 행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의심되는 그 업체들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사업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전대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D기업이 항만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321원, 월 1,000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불법 전대한 업체들로부터 매월 수천만 원씩의 재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월 1,400에서 어떤 업체는 2,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년으로 환산하면은 억이 넘겠죠, 당연히. 총 몇 년 얼마나 냅니까? 임대료를? 약 1억 한 3, 4천 정도 냅니다. 예. 원래 임대료의 3배에 달하는 불법 임대료를 챙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정치만 3년간 최소 13억 원입니다. 기업체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관료를 받았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업체들도 다 이제 내보낸 거고. 부산세관이 D 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수익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돼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이 기소된 지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진료 기록 재감정, 그러니까 사건의 인과관계를 다시 감정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신생아를 수건으로 휘두르더니 아이의 발을 거꾸로 잡고 들어올린 뒤 그대로 내팽개칩니다. CCTV에 잡힌 간호사의 학대 의심 장면들. 신생아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되는 날 밤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이라든지 산소 과도라는 좀 이상이 있기도 하지만 계속 의식은 없는 상태고 정기적으로 여러 과들 다니면서 진찰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아영이 사건은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미 경찰 조사까지 끝났지만 가해자 측은 아영이의 진료 기록 감정 촉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영이의 상해가 간호사의 학대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너무나도 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해자 쪽에 방어권을 좀 과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감정 촉탁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좀 많이 조절해서 빠르게 진행해 줬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는 별개로 아영이가 응급실로 후송됐을 당시 진료를 본 의사와 간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간호사 A씨는 출산 후 구속됐었는데 조건부로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속기한인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지난해 월 풀려났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그동안 외부로 반출할 방법이 없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땅 안에 저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자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가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농도 핵연료 다발을 기장군 고리본부 안에 장기 저장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엔 고준위 방패장이 됩니다. 윤파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중단 5년 만에 원전 해체 계획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자 곧바로 해체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계획서에는 고리본부 안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장군의 첫 방패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초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형식을 지켰느냐 위주로 저희가 본 거고요. 법에 따른 형식은 다 지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순회 공청회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서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었지만 지난 21일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한다는 계획이 추가 보완되면서 본격 심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책 자체도 인쇄도 이 사람들이 매건 안 하고 안에도 보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백지로 그냥 해놓고 공청회 오신 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다. 원안위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한수원의 해체 계획안에 대해 안전성, 기술성 등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 주 후반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3.9도로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중부 내륙에 있던 눈구름이 이제는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3도, 양산 2도, 진주는 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0도, 합천과 진주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동쪽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일요일에 부산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 경쟁에 뛰어든 부산은행이 수익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코나이를 뛰어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부산은행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까지 동백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2.0 운영대행사 입찰 경쟁에 나선 부산은행이 이 사업으로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내에 소비를 정진시키는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무형자산까지도 전부 지역 사회와 공유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백전의 3년간 예상 발행액 3조 6천여억 원에 대한 확정 수수료 0.1% 36억 원 이상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은행이 이렇게 수익 제로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입찰 경쟁자인 코나이를 의식했다고 봐야 합니다. 코나이는 이미 전국 지역화폐 시장의 60%를 장악했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1년 전 과다 수수료와 부실 운영 논란을 자초했던 KT로부터 동백전을 넘겨받아 운영을 안정화하고 동백몰과 동백택시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발급,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까지 단독으로 운영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후발 주자로서 부산은행이 동백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래 생존 전략으로 디지털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기회에 지역화폐 진출을 노리는 것입니다. 연계 사업이 늘면서 동백전 플랫폼 안에서 한 해 수조 원이 돌게 되고 이를 통한 부산 지역 소비자들의 빅데이터까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면 동백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금고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다른 지역 업체에게 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부산시는 운영사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맞는 운영 방침을 가지고 제시해 주시는 사업자분께 저희 기회를 드리고 싶고, 기술력과 경험의 코나아이냐, 수익 제로를 선언한 부산은행이냐, 부산시는 이번 주 안으로 동백전 2.0 운영대행사 입찰 공고를 발표한 뒤 다음 달 중순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남구 대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을 보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삼성 라이온즈 유격수이자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올스타 출신 이학주를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롯데는 투수 최하늘과 내년 시즌 신인 3라운드 지명권을 삼성에 내주고
유격수 이학주를 받아 외국인 유격수 마차도의 공백을 메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학주는 지난 2009년부터 8시즌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한 뒤 지난 2019년 2차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삼성에 지명돼 데뷔 첫 시즌 올스타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기준 322명이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해 28일 만에 다시 하루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표본 검사에서 20명의 사례가 추가 확인됐고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을 정상 운영하고 영락공원 등 봉안 묘지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어제부터 일주일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부산의 전통시장과 상가를 돌며 동백전으로 장을 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각 당협위원회별로 선대위를 꾸려 지역구별 맞춤형 선거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해운대 을 지역구를 시작으로 부산 시내 18개 지역구에서 순차적으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성수품 구매 지역과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 하루 평균 400여 명의 경찰관 등을 배치해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에 돌입합니다. 먼저 1단계로 연휴 전 전통시장 21곳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28일부터는 2단계로 정체 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또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단속하고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갓길 운행 등 얌체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문화도시 네트워크는 어제부터 30일까지 부산시청 2층 1전시실에서 디카로 보는 부산, 내가 사랑한 부산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 사진작가 12명이 찍은 부산의 풍경사진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중국 길리 홀딩그룹의 친환경 차량 등 합장 모델을 국내에서 연구개발 생산해 2024년부터 선보입니다. 르노그룹과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그룹인 길리 홀딩그룹은 최근 한국 시장을 위한 양사 합장 모델 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호 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장 모델이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에 부합하는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합장 모델은 르노 삼성자동차 연구진들이 길리 홀딩사나 볼보의 CMA 플랫폼과 최근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부산시 기획재경위원회는 어제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된 인사특위 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담은 부산시 공공기관 인사검증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부산 민중행동은 어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텀 2지구 개발을 재벌 특혜 개발로 규정하며 개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행동은 2021년 기잔군으로 예정됐던 대체무지 마련 무산으로 센텀 2지구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부산시는 대체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고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산재벌 특혜와 밀실행정,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센텀 2지구의 개발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TX 물금역 정차가 양산 시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산시가 어제 KTX 물금역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제 물금역과 인근 황산공원 일원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열고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승강장 연장과 주변 주차시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물금역과 인접한 황산공원이 지방 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방문객으로 인한 철도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황산공원 내 전망대와 RC카 경기장 조성 현장, 또 초화류 식재 현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3.9도로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중부 내륙에 있던 눈구름이 이제는 경남 서부 내륙으로도 확대가 됐는데요.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오거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일요일에 부산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부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